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제가 성격이 원래, 그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끊고, 그죠? 그러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어차피 증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변곡점이나,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더라도, 종수형주 개별 종목으로는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건 틀림없다. 막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큰 맘 먹고, 그죠? 큰 맘 먹고 여러분들한테 그 거래량 필살기, 그죠? 거래량 필살기 강의를 지금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중간에 설명은 못 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중간에 설명은 못 하고요. 이게 영상이 55분짜리예요, 여러분. 52분, 그 다음에 53분짜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립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내용을 제가 끊고 이론 교육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복은 스타일이 항상 처음에 큰 걸 얘기합니다. 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줘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그 뒤에 그 이론을 설명할 때 머릿속에 확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강의 스타일입니다. 나는 원래 강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해가지고서 이게 딱 틀에 박혀 있는 강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 알아듣기가 쉽죠. 그죠? 근데 실력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종복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곱하기도 하고 막 미분도 하고 함수도 하고 그 다음에 빼기도 하고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그냥 막 떠들어댄 다음에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 2 더하기 1은 뭐가 되겠어? 이런 스타일의 강의 스타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딱 터득을 하면 천하의 선수가 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큰 걸 먼저 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유튜브 영상 뜨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결론은 어느 시점에서 그 몸풀기는 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거,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걸 아셔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2개 영상에. 아시겠죠?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언제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이게 2007년 10월 25일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왜 이게 지금도 중요하냐?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저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보는 눈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보는 거죠. 뭔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내가 주는 김에 선물을 주겠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거나 도박으로 주식을 하거나 주위에 이상한 사람한테 엮여갖고 주식을 하거나 등등의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바칩니다. 꼭 틀어줘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 이종복 TV에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토마토 증권 전문가라고 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 뜯어고치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저는 잠수를 타겠습니다. 종가에 그냥 확 질러놓고 목요일날 종목이 배워야 산다 나오니까 팔자. 그죠? 뭐 하는 방법이네요.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거래량 필살기입니다. 그죠? 거래량 필살기인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쵸,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이제 어떤 내용들인데요.
근데 제가 이 VOD를 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화면빨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약간 각도도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약간 각도 좀 잡을게요. 그 실전 매매 최고 세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시청자 여러분, 그죠? 강조하는 게 뭐냐?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맞죠?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 여러분들 그 위화감 조성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선수들, 뭐 무슨 뭐 최고수,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멘트는 이종국이 멘트예요. 그죠? 아무나 못 씁니다. 그냥, 그런 멘트를 쓸 수 있으면 직접 나와서 한번 해봐라 이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소간에 건방져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식은 대응이다. 그죠? 대응이다. 매매의 원칙도 매수, 매도, 손절, 홀딩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수를 하면 매도의 원칙이 있고, 손절의 원칙도 있고, 홀딩의 원칙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종목이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근데 과연 그런 종목들을 여기 나와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단도직입적인 거죠. 단도직입적인 거죠.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근데 그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금방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맞잖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장에서는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죠. 그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떤 장에서는 계속 올라가고요. 그죠? 어떤 장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어떤 장에서는 가는 척하다가 확 죽잖아요. 장세에 따라서 내가 공략하는 어떤 특정 종목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뭐 초장부터 얘기하니까죠. 그쵸, 여러분? 요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종목이 어제 야인시대에서도 그죠? 웃고 여기서 또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얀 이를 저래도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자, 주식이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식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 타임. 그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잘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빠지느냐,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 대한민국, 오늘 누가 와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포철 갖고 있대요, 여러분. 근데 이 포철이라는 주식이 포스코죠? 근데 포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포철이라고 하면 알아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포철이라는 종목이 지금 가격에 오기까지 이게 그대로만 올라왔냐 이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이게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대로만 올라왔냐 이거죠?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그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시간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되면서, 그죠,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고, 그죠,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기업들은 죽어나가야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죠. 과거의 백데이터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그냥, 그죠? 뭘 하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턴어라운드형으로다가 분류를 해줘서 재평가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추세에서 이제 밥만 먹으면 그려드렸으니까 이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이 이 위로다가는 슈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한번 녹화방송 한번 봐보세요. 슈팅의 영역입니다. 이 슈팅의 영역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리, 그리고 얘네들을 처리하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간 종목이 슈팅 자리에서 이제 빠져내려오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주가가 빠져내려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트렌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지수가 한번 흔들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주면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대로 올라갈 때 어떤 라인이 안 깨지고 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돼서 움직이면 이게 더 가는데, 만약에 그런 주변 환경이 좋지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죽어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 내려간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폼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마디 분석, 비율 분석에 의한 어떤 지점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지점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여기서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또 나오죠. 하면서 모양을 만들면서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빠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올라가다 내려오고 다시 가면 이제 또 이중 바닥이 되면서 다시 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다 못 넘어가고 빠지면 하락 N자형으로 빠지는 건데, 여기서 하락 N자형으로 빠지면은 상승엔, 그죠? 하락엔, 상승엔, 하락엔. 그러면 요게 역헤드앤 숄더로 보이는 거고, 요게 헤드앤 숄더로 보이니까 또 이제 엄청나게 겁나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헤드앤 숄더, 역헤드앤 숄더가 서로 이어져서 갈 때가 추세의 기본이라는 거. 제가 아마 배워야 산다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아마 지나간 방송을 보시면은 몇 번씩은 나와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죠? 이게 어떤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그죠? 지금 구간에서의 위치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땅굴을 판다는 게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 하락하는 건 계속 땅굴을 파고 상승하는 건 계속 비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쪽을 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쵸 여러분? 왜냐면 땅굴 판 거 팔고 꼭대기에 쫓아가서 얘가 빠져버리고 얘가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는 그루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갖고 있자니 상당히 지금 힘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걸 쫓아가자니 부담 가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쪽을 선택하셨고 이쪽에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실 이 종목이가 여기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WHY 그러한 대응을 못했을까 혹은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잖아. 생각해. 땀납니다 벌써. 이제 오늘 헤어빨도 안 나오는데, 그죠? 삼성 SDI가 6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다시 그대로 내려오니까 헤어가 지금 스타일이 안 나오죠? 애드립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거래량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일부 시간에는 이제 시장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의 현 위치에서 이제 자 여러분, 이게 있죠? 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한다. 왜 이런 상태로 엮였냐? 이것은 시장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어떤 물음표 퀘스천을 한번 줘줘야 되는 거고요. 주도주가 뭐였고, 그죠? 주도주가 아닌 게 뭐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상승 추세의 종목은, 그죠? 상승 추세의 종목은 일정 폭 상승을 한 다음에 내려올 때 상승을 하는 N자형 마디 끝자리에 가면은 매도. 물론 전량 매도보다는 이제 항상 이렇게 50% 매도에 관한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린대요. 단기 매도, 눌림목, 재매수. 자, 하락 트렌드를 보이는 종목은 반드시 매도. 그죠? 하락엔 마디 끝자락 언더슈팅 받아서 반드시 매도. 그리고 N자형 뭐 이중바닥을 확인하거나 어떤 확인 과정까지 기다려라. 그쵸 여러분? 기다려. 관망. 그죠?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은 조정시 매수. 엔드 깨지면 팔아버리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전고점 부분에서 다 어느 정도 매도, 넘어가면 또 매도하면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모든 물량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50%의 물량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한 추세에 관한 것을 여러분께 강조를 많이 드렸죠. 지금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다음, 이렇게 갈 걸 예상하고 이제 어떤 종목들을 들어갔는데, 이 종목들이 그렇게 안 올라가면, 배운 대로, 아니면 여러분들 기준대로, 아니면 여러분들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잘 되면 다 떼돈 벌게. 그쵸, 여러분? 잘 되면 다 떼돈 버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과정, 노력, 그죠? 대응, 시청자를. 근데 어서 끊어주고, 어서 사고, 어서 매도하고, 어서 손절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 기준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관화장이었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0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주식을 좀 많이 사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죠? 우리나라 시장은 내려오고 싶지가 않았는데,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빌미를, 그죠? 찾아 들어갑니까? 이 핑계거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해외 시장. 일본 시장이 다시 신저점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물론 신저점은 아니지만요, 그죠? 나스닥 시장이 최고점에서 대량 엄청나게 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빠지고 급등하고 쭉 빠지고 급등하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빠지면 우리나라 끝장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갔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게 나오는 거죠. 불안 심리. 그쵸, 여러분? 불안 심리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떤 그 과정을 겪어야만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세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격동의 과정이란 얘기죠. 그쵸? 이거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딱. 왜 이런 격동의 과정이 나오느냐? 자, 여러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붙기가 힘든 거죠. 반대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나 뭐가 없는 거예요? 주체. 이 주체가 뭐냐면 기계가 아닌 실질적인 주체. 근데 이쪽만 계속 올라가고 이쪽이 빠지니까 급등할 때는 얘가 올라가고 얘는 찔찔찔찔 거리다가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서 시장이 푹 빠지면 얘는 이쪽으로 쭉 빠지는데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푹 하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저점 쪽이라 앤드 한합 추세라 어떤 확인이 안 되니까 얘는 더 빠지고 그쵸 여러분? 끌어올렸던 건 얘인데 못 팔아먹었으면 얘네도 더 끌어올려야 되니까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는 뭘 공략합니까? 이미 빠진 주식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주식들 왜 이들을 하는 거냐? 바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를. 왜냐면 이쪽과 이쪽은 시장의 변동폭이 커도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는 해도 다시 시장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또 제일 먼저 붙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매수세가. 이쪽으로 나가는 제일 먼저 안 붙어요. 그죠? 기습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은 기존에 있었던 그 선도 세력들만이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담 가니까. 그쵸, 여러분?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앤드, 그 과정에서, 그런 애들이, 그쵸, 여러분? 그런 애들이 이제 올라갈 걸 예상을 하는데, 안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거니까. 대응을 하면, 여기서 대응을 하면, 작잖아요. 여러분. 뭐가? 손실이. 자,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면서 반등을 줄 때 그대로 갑니까? 아니죠. 저항 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도 저항 라인에서부터는 물량을 받게 됩니다. 그럼 물량을 받을 자리에서 줄여줬다가 다시 내려올 때 내려오는 폭과 이런 걸 구분해서 안 깨지고 다시 움직이면서 넘어가는 흐름이냐 그렇지 않는 흐름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공략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붙어버려요.
여기서 붙으니까 쫙 죽어버리니까 쌍봉으로 죽으니까 확 깨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중심이 깨지면서 중심만큼 빠져내려와야 돼. 이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위험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위험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반대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쭉 빠지면, 그죠?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세력주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상승 추세에 있었던 주식은 쭉 빠지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갑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에 안정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흐름적으로다가 안정세가 나오면은 다시 모양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면서 또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의 이런 어떤 엄청난 차이점. 그래서 사람들이 상승 추세를 하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에서 어디가 고점인지, 더 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내려올 때 이것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지점인지, 이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 플러스 뭡니까? 바로 마디 분석, 비율 분석, 어떤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은 목요일, 그죠? 이 종목이 배워야 산다 나오는 날. 어제 야인시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면서 몇몇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를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죠?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 폭락장이 아니었어요.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그러한 종목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죽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저도 엄청 쫄겠지만요. 그죠?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유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다? 만족감, 성취감, 희열.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삼성 SDI. 그죠?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다 내려오는 과정은 돌리지를 못해요. 이 내려오는 폭이 너무 컸고 각도가 급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쭉 빠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받으니까 폭탄을 맞는 거고요. 차라리 어제 폭탄을 맞은 다음에 차라리 오늘 같은 지점에서 이런 주식은 사는 게 맞는 것이다. 자, 저런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기본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해도 되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잘하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지금 시장의 중심주는 어디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는 쪽은 어디고, 이제 해외 시장과 연관성이 되게 커졌잖아요, 그죠? 해외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신고가를 갈 때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해외 시장이 여기서, 그죠? 조정을 받게 되면 과연 어느 쪽이 움직임이 좋을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판단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제목이 거래량 필살기잖아요, 그죠? 그 주가의 패턴하고 거래량을 보면서, 아, 여기구나. 그렇게 해서 종목을 선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엄청나게 체계적인 얘기인데, 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체계적인 얘기인데 처음엔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몰랐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20 몇 분이 지나는 시점이고 나머지 20 몇 분 하면 40분 정도 된, 그래도 기법 강의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생각하면 아까 첫 번째 영상하고 이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잡주 같은 건 얘기 안 하죠. 저 때 저 당시 보면, 그죠? 다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만 갖고도 저 정도의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장난한다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장난이에요, 장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장난스러운 장,
그러니까 이지한 장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이지한 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소외를 받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내공 부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주식에 접했고, 여러분 그죠? 너무 쉽게 주식에 접했고, 너무 쉽게 종목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면서 이 금융이라는 상품을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함정에 빠진 겁니다. 어떤 함정에 빠진 거냐?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했을 때 그 주식이 좀 안 좋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죠? 장이 폭락할 때는 당연히 안 좋게 움직이지. 근데 장이 폭락장으로만 가지 않으면 절대 불패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하락장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주식들은. 오히려 지루하죠. 그죠?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믿음이 가는 종목들, 믿음이 가는 패턴들,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쪽 섹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였던 겁니다. 그런 데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서두가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중간 정도,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지점인데 딱 여기 끝나기 직전에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큐. 나머지 뭐 2선발, 3선발급도 좀 잘하지만 4선발, 5선발급은 많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여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에서 에이스가 있죠. 1선발서부터 5선발이 있습니다. 1선발이 부상을 당하거나 1선발이 깨지면 2선발이 1선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1선발의 역할을 해주면, 그죠? 부상당한 에이스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면은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서 떼어줘야 됩니다. 그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서 떼어줄 때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그 팀은 지게 되겠죠. 근데 에이스 하나가 완벽하면, 중심타자 하나가 완벽하면 승엽이는 내년에 일본에서 홈런 왕 될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꿈속에서 사태 얘기했어요. 우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엽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더 잘한다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역할을 못 해주면 지는 거예요. 투자가 그렇다요. 투자가 내가 어떤 포트를 구성을 했을 때 가장 멋있는 주도주 1선발 에이스 엔드 2, 3, 4, 5. 근데 에이스가 약간 힘들 때 3선발이 에이스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에이스만에 몰빵하거나 에이스만을 공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에이스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그렇죠? 최고는 한 명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나머지 뭐 2선발, 3선발급도 좀 잘하지만 4선발, 5선발급은 많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부상당할 때까지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ACE, 에이스. 넘버원. 2부에서는 그 유명한 엑셀 파일을 보면서 많이 분석, 비율 분석 잡아 들어가고 거래량 내용에 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땀 좀 흘렸습니다. 땀 한번 흘렸더니 좀 싸하네요. 좀 추워요. 요새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오늘 비도 오고 그러나요? 그래서 비 와요? 뭐 바깥에 나가봐야지 하는데. 자,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제 적어 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 강조드렸던 그 멘트들, 그리고 거래량
필살기 같은 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강조를 하면서 저는 원래 몸이 좀 요새 조금 두통이 좀 심한데 강의를 하니까 두통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 또 두통 또 생길 것 같은데 매수의 원칙서부터 이제 초급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적인 내용이 이제 주추세부터 이제 급락후 천냥봉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급 기법에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캔들과 어떤 그 캔들 기법이죠. 패턴. 그죠? 급등조합해, 장대양봉 급소, 양음량, 영망치, T,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추세와 패턴을 만들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캔들이에요, 캔들.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거래량에 관한 이제 어떤 그 필살적인 내용. 우리가 옛날에 그 드래곤볼 Z인가요? 뭐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손오반입니까? 그리고 저기 502 에너지파 이거 이제 필살기 있잖아요. 요새는 뭐 그거 없어졌는데 에너지 하면서 그냥 팍 끌어나 팍 하면서 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어떤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그죠? 그 필살기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딱 몇 개, 꼭 몇 개. 거래량에 관해서는 딱 그 몇 개만 알면 되고 이평선 필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가장 위급할 때 써서 그죠? 잘 들어맞는 말 그대로 필살기라는 거죠. 그거 한 방으로다가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계속해서 질질질질 그냥 사고팔고 하다가 계좌만 질질질질 깨져 있는 상태에서 장도 안 좋으면 멈춰라.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필살기를 써라요. 필살기를. 그죠? 사실 제가 맨날 가끔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어제도 스팟 방송 녹화가 돼 있었을 거고요. 장중에 한 400몇 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면 또 금방 탄로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 섞어 사라고 그랬습니다. 필살기. 그죠? 이거저거 깨진 사람들 이거저거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 섞어 한번 사보라고. 제가 여러분들 11시 50분 타이밍에 소개시켜줬었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또 SK 에너지 뭐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필살기인 거예요, 필살기. 그죠? 힘들어? 그럼 한번 쏴봐, 이거예요, 쏴봐. 필살기. 여러분. 그런 어떤 필살기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내일 하나 섞어 꼬라박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모직도 꼬라박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돌려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SK에너지는 종가에 또 몇천 원을 땡겨놨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또 개파락 나오죠. 지난번에 포철처럼. 근데 포철은 몇만 원을 땡겨놨으니까 그렇게 됐고 걔는 그렇게 크게 저기 안 했기 때문에 모양이 만들어지겠지만요. 거두점이 중간 생략하고 우리가 이 필살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들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그죠? 선수급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그죠? 최고 수의 길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매수하는 방법서부터 캔들과 이제 어떤 패턴까지 왔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흘려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종복이의 필살기인데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종복이의 필살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독약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오픈하면서 가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죠? 100% 다 맞지는 않지만 외지간한 거에 이상일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디 분석, 비율 분석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아마 뒤로 넘어지실 거예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도 안 틀리다라는 거짓말이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이 내용 이것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100%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종목의 비기기고 딱 갖고 가놓고 나 몰라라 하고 눈 딱 돌리잖아요.
여봐요. 그건 이종복이 거죠. 자기 자신 걸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 걸로 소화를 하려면 상당히 어떤 오랜 과정과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핵심 이고지를 파악하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지루하시잖아요. 맞나요? 자, 홈런을 치려고 했는데, 그쵸, 여러분? 우주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부상당했는데, 짱이죠, 짱, 승짱.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거래량 필살기를 우리가 보실 때는, 이평선 필살기가 먼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 필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쵸, 여러분? 어차피 뭐 이평선 필살기나 거래량 필살기나 도친 개찐이니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요 거래량 필살기의 거래량에 관한 어떤 그 멘트적인 요소는 사실 저도 이거 거래량 필살기 그다음에 이평선 필살기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면은 이건 뭐 그죠? 이종복이 뭐 그쵸, 여러분? 근데 사실 뭐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함부로 결정도 못 하겠고 하여튼간 완벽한 퍼펙트한 저는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요 그냥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추고 싶은 내용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걸 빼고 얘기하면 뭔가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하라, 노력하라, 부족한 2%를 채워라. 부족한 2%. 그 여러분들께 부족한 그 2%가 이 강의를 통해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명예를 얻죠. 부를 얻죠. 그러니 나는 그거에 따른 나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수시켜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것이 모든 게 여러분들께 다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 여러분, 노력하기 싫으면 간접 투자하세요. 간접 투자. 그쵸,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죠? 지금 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거래량. 그쵸,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거래량. 그쵸?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장대양봉이요? 장대양봉이 쓰려면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된다며요. 그럼 강력한 매수세가 있고는 뭡니까? 그 강력한 매수세라는 것이. 그쵸,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가끔 여기 장대양봉, 양봉 나왔을 때 매수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전문가들이. 근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양봉이라는 그 자체가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잖아요. 즉, 양봉이 나왔을 때 사세요라고 하는 것은 강한 어떤 매수세를 확인하고 매수하세요라는 거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캔들로만 얘기하니까 가벼워 보이죠? 그걸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매도입니다.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럼 뭘 뜻합니까? 그 20일 이평선이라는 게 뭡니까? 주가의 20일 동안의 어떤 평균값 아닙니까? 20일 동안의 어떤 평균값을 수량화해갖고 나온 선이 그건데, 그게 깨져 내려간다는 것은, 그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니까, 20일 전 깨지면 매도하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양봉, 매수, 음봉, 매도가 단순히 캔들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같이 붙으셔라. 음봉은 뭡니까? 강한 매도세가 들어가니까 같이 매도하셔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쵸, 여러분? 이거 뭐 아다르고 어다르는 거죠. 자, 급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어떤 그런 애절함인 겁니다. 애절함. 목이 말라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입니까? 집에 계신 어머님입니까? 일단 물이잖아요. 그죠? 일단 물이잖아요. 물. 여러분, 나머지는 그 후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어떤 애절함,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다른 뭔가를 원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분은 돈을 원하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영상을 못 틀겠다. 여러분, 그죠? 필살기는 내 거다. 그 부분 들어가 있죠. 저 2007년도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가다가 매매 영상 보여주면서 유튜브 구독자들 끌어모으는 놈들 내가 한마디 해준 얘기 있죠, 여러분. 걔들이 매매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돈을 번다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매치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특화된 사람이야, 나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하다가 아작나니까 매매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써놓고 있잖아요, 그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물 얘기했죠. 거래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절함.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몇 종목을 얘기하면은 그냥 확 들어올 텐데,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조 몇 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정보가. 이 여운을 여러분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 여운, 우리는 진한 여운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운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새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주식들 거래량을 봐봐.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거래량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건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왜?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땡기면 가는 거고, 그들이 안 땡기면 옆으로 횡보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건 다 끝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지? 내가 저때 저 당시 여러분들한테 저런 걸 알려주면서 내가 얻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명예, 정말 명예를 소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누구 아냐고 물어보지도 말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종복입니다. 그들한테 나를 아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알면 공부 좀 한 거고, 모른다라고 하면 걔네들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 바닥에서 이종복이 모르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100%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잘난 척 많이 하는 놈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그냥 여기서 끊어야 되겠어. 아시겠어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줄게요. 우리는 주면 확실하게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우, 이거 많이 따라했잖아, 애들. 그죠? 예,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아까 저 화면에 보일랑말랑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래량 필살기에 입각해서 요새 정권주의에 움직이는 주식을 걸러낸 걸로 얘기한 겁니다. 이건 나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내 회원들한테도 추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주식 보면은 급등주와 개 분차트 매매 기법에서 내가 설명했던
어떤 그 그림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비슷하죠? 완타치로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역배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3, 4형이 떴죠? 그 다음에 죽여놓고 그냥 띄우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마르는 과정이 있죠? 이게 기본 패턴인 거야, 이게. 여러분, 기본 패턴. 기본 패턴. 나는 이거 회원들한테 추천 못했던 주식입니다. 얘가 요새 여기서 강의해주는 이 내용들과 교과서적인 주식이라니. 교과서적인 주식. 여러분, 교과서적인 주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급등주와 갭. 그러면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면은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급등주와 갭이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를 FM으로 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 FM으로. 알겠어요? 이 급등주와 분차트 해갖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게 FM인 거야. 여러분들 공부를 FM으로 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영상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필살기 2 영상 또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로 나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예, 거기서는 한마디도 안 할 거고 정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여기 보면 지금 장이 조금 저기 한데 이런 거 얘기하면 될라나 모르겠다. 아, 그냥 JC형 갖고 얘기해 줘 볼게요. 얘도 지금 보면 거래가 마르고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이게 더 크게 갈 수 있었다 정도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이게 너무 거래가 완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알겠습니까? 이 패턴을 보면 이게 원래 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주식이 진짜 몇 수십 개입니다. 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거래량 증가 장대 양봉만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 영상이 너무 길어졌다. 내가 성격이 이래, 성격이 그냥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비서실장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거래량 필살기가 저런 겁니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